네, 오늘은 흑백요리사 2의 우승자 최강록 씨가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는지 한 5가지 이유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1.5에서 1.75 정도로 설정해서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우선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이 스토리텔링인 경우가 많아요. 예, 서사라고 하죠. 이번 그 흑백요리사 2에서도 우리 최강록 셰프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어떤 요리 그 이상으로서 모두의 가슴속에 어떤 서사를 주지 않았나, 마지막 회에 참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술을 이기는 건 결국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 가령 이 요리 괴물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향수 같은 우리 그 장소죠, 공간, 목욕탕, 부모님과의 목욕탕 나들이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버지와 목욕탕을 갔다가 1층에 있는 순대국밥집에서 순대국밥 먹었던 기억들, 그런 향수를 추억을 잘 표현한 거죠. 예. 여담이지만 이왕 질 거였으면은 조금만 기술적으로 이런 소래눈 이야기라든지 목욕탕에서 마시는 바나나 맛 우유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싶기도 하고요. 반면 어쨌든 최강록 씨는 보통 사람 이야기, 그 진짜 나의 고민, 나의 요리사 인생을 토로한 게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특출난 요리사가 아니라는 고백, 그리고 나만의 요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단 90표도 써본 적 없다고 했던 그런 고백들, 라면밖에 안 만들어봤다, 그리고 소주 한잔 하고 푹 자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더 진정성 있게 심사위원에게 토로되지 않았나 싶어요. 쉽게 말해서 이 아버지와의 순댓국 추억 이야기 대 이 본인의 고민과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이야기 이런 걸 대결을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 대결에서 최강록이 이제 진정성이나 깊이만해서 승리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썼지만 추억이나 고백이냐의 싸움 같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예. 군집의 공감인 거예요. 나와 너의 공감이 아니라 나와 다수의 공감인 거죠. 이 요리 괴물이 천재적인 어떤 나만의 감각이라든지 나의 요리 실력에 집중했다면은, 또 개인적인 서사 같은 거에 집중했다면, 최강록은 요리사라는 업의 보편성 혹은 직업인의 보편성을 좀 건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좀 전국적인 모든 요리사에게 바치는 데디케이트한 그런 면도 보여주고, 혹은 고된 하루를 버티는 모든 직장인의 이야기로 확장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잘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참 고생 많았죠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토닥토닥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어떤 면에서 시청자라는 거대한 군집의 지지를 얻어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핵심은 이 대중적이에요. 대중성, 그리고 시장 파이를 얼마나 갖느냐 싸움인데, 유튜브 컨설팅을 만약에 누가 받는다 치면은 군집을 확대할 수 있는 소재나 주제를 노리라고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주식 컨설팅에도 주도주해라, 중심주해라, 시장 중심주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핵심이 대중성과 교집합인데, 최강록 씨는 그 점을 잘 공략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자, 셋째는 감성의 킥을 더한 것이죠. 여러 가지 요리로서도 매력이 둘 다 있었지만 그 초록색 소주 한 병이 저는 참 굉장한 킥이었다고 봐요. 감동이란 건 사실 익숙한 데서 오는 거죠.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순댓국이 따뜻한 눈물이라면, 최강록이 페어링한 초록색 소주는 이 땀과 고뇌가 섞인 진한 땀방울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리사라는 직업은 성실함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직업이죠. 보통의 서민들의 묵묵한 직업들과도 닮아 있고요. 지금에서야 셰프 소리 듣지만 예전에는 주방장이고, 흔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폄하하는 말로써도 주방에 사는 노동자다, 노가다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힘들죠, 이 직업이. 이 성실함과 묵묵함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요리사 최강록이 전국의 성실한 가장과 직업인들에게 바치는 소주 한 잔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 우리 모두의 동반자를 무대에 올린 감성적인 기술적인 터치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해야 될 결승 무대에서 가장 소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남루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솔직해 보이는 그런 퇴근길 소주를 꺼내들어서 담대함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승부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심플한 걸로 승부를 보는 것. 네 번째는 솔직함의 힘입니다. 조림인간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되뇌었지만 그 껍질을 벗어 던지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자신을 수식하던 조림핑, 연쇄 조림마 이런 조림의 대가라는 틀을 스스로 내려놓고 깨부셨죠. 나는 그동안 조림인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요리하던 척 하던 걸 멈추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본인의 걸 했던 척이 많다라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 거죠. 이런 고백이 사실 이 요리 괴물이 했던 아버지와의 향수나 추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사실의 나열과는 결이 약간 다르고
이 층이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의 수면 아래에 있는 고민을 이제 마주하지 않나 싶고요. 진심의 토로로서 이제 결국 잘하는 척, 괜찮은 척, 괜찮게 살아가는 척하는 현대인들에게 나 사실은 힘들었고 나를 위해 이 요리를 만들었어 라는 솔직한 면을 보여주면서 진정성의 끝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또한 심사위원들 역시 공통적으로 요식업이나 요리사라는 교집합이 있어서 최강록의 말에 더욱 몰입되고 공감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요리괴물은 어린 시절에 꼬마 이하성을 안성주 앞에 데려온 거고요. 최강록은 심사위원 앞에 요리사 가운 내려놓고 저희 같은 요리사끼리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한잔 합시다 이런 딱 나다 보니까 이하성이랑 최강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이야기 대 같은 요리사 이야기, 당연히 공감성은 후자에 있겠죠. 그렇죠? 자, 5번째는 진심의 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험을 넘어서 나를 대접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기반의 진로 교육을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하는데요. 가령 정치인이 말하는 걸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믿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명문대 엄마 찬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어떤 여야 정치인들이 막 엄마 아빠 찬스로 뭐 보좌관실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별의별 뭐 찬스도 쓰고 그런 것들 믿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뉴스가 말하는 걸 믿지 말고 돈이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저는 많이 가르쳐요. 부동산 집 사지 말라고 할 때 부동산 급등하는 것처럼,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 집 안 팔잖아요. 똘똘한 한 채 놔두고 서울에. 마찬가지 행동으로서 이제 흑백요리사 2 결승에서 나를 위한 요리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요리괴물을 먹지 않았어요. 뭐 긴장했다 그러고 그 자리가 어려워서 그랬겠죠. 근데 어쨌든 반면 최강록은 나를 위해 짠도 하고 요리도 먹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인데 내가 먹지 않았다. 요리괴물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본인을 위한 요리가 된 셈이고요. 또 최강록은 현재 나를 위한 요리가 돼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요리로 함께 소주 한 잔과 뜨끈한 국물 후루룩 마시면서 위로를 해준 거지 않나 싶어요. 결국 최강록은 단순히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고생한 나와 우리를 대접하고 위로하는 음식을 같이 만든 거고 끝까지 함께 한 거죠. 먹는 행위까지 스토리텔링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흐름이었던 거 봐요. 결국 행동까지 완벽한 스토리의 방점인 거고요. 사실 최강록은 본인은 그동안 계속 특출난 게 없다고 하고 결승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사실 결과가 증명하죠. 이미 우승을 컴피티션에서 한번 했었고 이번에도 2번 해서 2회째인데 이미 그것만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특히 증명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만화 같은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독설로 유명했던 강내오 셰프조차 한 입 먹자마자 와 존나 맛있다 라고 욕을 섞어가며 했을 정도로 절대적인 감각을 타고났고요. 간의 밸런스가 참 좋다고 해요. 재료 하나하나가 맛에 층을 쌓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는다. 그 예민한 안성재도 계속 이 최강록을 칭찬할 정도니까요. 자, 2번째는 어쨌든 진화했다는 거예요. 조림만 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매번 다른 방식과 디테일로 간을 맞추면서 계속 조림도 진화를 하고 다른 면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3번째는 달변가보다 무서운 진심가라는 거예요. 최강록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 심지어 이렇게 하는 쉼표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기 써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최강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좀 진심이 느껴지죠. 이 사람은 순수함도 느껴지고 그게 이제 사람 자체의 매력인 거죠. 압도적인 요리 실력과 대비되는 저처럼 40 넘은 아저씨의 어설픈 몸짓, 서투른 말투. 저도 이제 좀 딕션이 안 좋잖아요. 이 격차가 오히려 시청자들한테는 좀 완벽하지 않고 인간 냄새 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면이지 않나 싶어요. 응원하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안84나 최강록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둘 다 진심 어리고 둘 다 뭐랄까 좀 닮지 않았나요? 결국 킥에 서사를 입혀야 돼요. 결국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데 강의 현장에서 면접이나 PT 비즈니스 할 때도 나만의 이야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걸 갖고 와서 내 거인 것처럼 포장하면은 거의 다 들통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만 분석한 사람들이 면접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잘 풀어야 되고 구조가 있게 푼다든지 고저, 음정도 낮추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수십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허설 같은 거를 떨리지 않게.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감동과 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강점, 사실 늘 내가 말씀드리는 게 상향평준화돼 있어서
어떤 경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은 실력은 비슷해요. 한 끗 차이예요, 진짜. 그날 컨디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결국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고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늘 고민하고 글 쓰다 보니까 감사하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었고, 첫 번째 책은 거의 한 2만 부 좀 안 되게 나간 것 같고, 두 번째 책이 이번에 조금 미진한데 그래도 2쇄 이상은 좀 나가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주황색 책. 아무튼 최강록 셰프가 꺼낸 이 우동 국물이랑 소주 한 잔처럼 여러분도 저처럼 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블로그 같은 데라든지, 저도 블로그 하거든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좀 써보시면은 좋아요. 예.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민하는 것도 사실 직업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직업군을 가도 고민하는 사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 저는 직업인의 하나의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부모님 상대할 일이 많은데, 부모라는 직업은 반성해야 되고 늘 고민하고 늘 헌신하는 게 직업이다. 아이들 위해 반성하고, 저도 아이 키우지만 반성할 때 많거든요. 아이한테 화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직업인 사람들이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최강록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전 느껴져요. 안성재도 그렇고.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고요. 앞으로도 좀 시일성 있는 얘기도 이렇게 하지만 또 청년들 이야기 많이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보시면 청년 자살률이 1등이에요. 사망 원인 중에서. 그래서 10대, 30대만 지나면은 40대 이후부터 50대 때는 자살률이 주요 사망 원인은 1위가 아니라 한 4, 5위, 6위, 7위 이렇게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